네, 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 1534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신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하반야바람일다신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 운이 공한 것을 비추어 온갖 고통에서 건너는 낙살이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미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리여 응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약 미촉법도 없으며 은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한까지도 없고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한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일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이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일다 주를 말하리라.
있어. 자, 이게 뭐냐. 129장 남접과 북접의 공주 우금치. 뭐냐 야, 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자꾸 가요 어디로 가요? 자, 남접과 북접의 공주 우금치 전투는 지난 시간에 잠깐 했는데, 남접의 대장은 전봉준, 그죠? 북접은 손병희가 이끄는 부대가 이끌어서 만나서 삼리에서 만났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접이라는 거는 조직 단체 동학이라는 단체의 그 접주제라고 하는 조직 이름이에요. 접과 포도 마찬가지죠. 포는 동학 교단 조직의 하나로, 동학은 접과 포를 중심으로 한 접주제로 중심으로 한 접주제 조직으로, 접은 집단적인 의례를 행하는 장이자 포교 조직이랬죠. 그래서 이 남접의 그 대장이 누구였죠? 서장옥. 서장옥 때문에 접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조직의 초기에는 여러 곳에 접소를 설치하고 그 지방의 유력자를 접주로 삼아서 교세를 키워갔더라. 북접이라는 이름은 창도 초기에 교조 최재우가 활동하던 용담의 북쪽에 최시형이 살았던 것에서 비롯돼서 북쪽 남접. 그 뒤 1894년 동학운동이 일어나면서 전라도 지역의 동학조직을 남접, 충청도 조직의 종학조직을 북접,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동학의 그 조직 체제를 이용해서 이제 거사를 이렇게 된 거죠. 1894년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남쪽의 주된 활력으로, 남쪽에는 전봉준인데 원래는 서장욱이가 이제 그 접을 만들었죠. 동학농민이 일어나자 북접 교단은 무의이화라는 종교적 입장을 고수하여 이를 반대했어요. 무의이화. 서로 이게 평등하다는 의미로 무의이화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반대한 이유는, 처음에는 동학농민이 이제 순수하게 전봉준이가 동학의 교도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동학 교도에는 생각이 없고, 거사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생각이 많아서 반대를 시작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설득시키기 시작하는 게 이제 손병이죠. 그러나 동학이 불법화되고 조정에서도 북접과 남접을 구별 없이 단합하였으므로 제2차 봉기에서는 남접과 힘을 합하여 연합전선을 만들었더라. 하지만 북접 교단은 동학이라는 종교적 입장에서 뒤늦게 동참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그 역할은 아주 미미하였더라, 이런 얘기죠. 동학 지도부는 동학농민혁명이 실패하고 1898년 제2대 교주 최시영이 붙잡혀 처형됐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그 서학에 반대해서 동학이라는 그 어찌 보면은 종교 집단인데, 서가모니나 무슨 뭐 이슬람이나 마호멧 이런 거와는 좀 차원이 다른, 우리 나라 고유의 그 자생적 종교 집단이죠. 근데 뭐 종교성을 떼어가지고 뭐를 해서 그건 아니고, 어쨌든 최재우라는 분이, 특별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런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최재우의 아들 최시영이 또 1898년에 처형되고, 그러자 손병희를 중심으로 다시 재편됐더라, 이런 얘기죠. 슬픈 이야기들이 막 진행되고 있어요. 동학농민혁명 시기 공주전투는 일본군, 관군, 연합군에 맞서서 최대의 농민군 세력으로, 우금치만 나오면 왜 이렇게 아파. 우금치만 나오면 아파요. 아직도 많은 시체들이, 많은 것들이. 다들 얼른. 얼렁얼렁 억울함을 싣고 그 영가들, 수많은 영가들을 더 많이 천도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돈만 있다면 해마다 해주고 싶은데 제가 3번 하고 못하고 있거든요.
이 돈이 한 번 하는데 500만 원 이상이 더 나가요. 그 동학농민 집단 단체들이 좀 어떻게 모아서 좀 했으면 좋겠어. 저는 개인으로서는 너무 못하겠어. 최대의 농민군 세력으로 남정농민군 즉 전봉준군과 북정농민군 손병희 등 동학교단 측 농민군이 집결하였으며 일부 전형직 관리들과 유생들도 동학농민군에 동참하여 투쟁한 사건이 바로 우금치더라 이런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유생들도 유생이고 나발이고 간에 일단은 일본 놈들을 물리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일이죠, 항일. 특히 공주전투 시기에 동학농민군 주력 형성에서 중요한 영향을 담당했던 남점농민군과 북중농민군의 동향을 파악해보면 공주전투 18일, 공주가 18일간 했거든요. 최고로 접전은 음력으로 11월 7일, 8일, 9일. 11월 9일, 9일, 10일, 11일이다. 에이씨. 동안 주요 전투와 남전농민과 북정농민군의 동향으로 특히 2인 전투, 거의 공주군 2인면이잖아요. 근데 나는 신기하게 정말 신기한 사람 같아요. 내가 공주교육대학을 다닐 때 그 공주대학 기숙사 옆에가 금학동인데 거기가 우금치가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연결됐어요. 우금치랑 보니까. 그런데 또 지금 2인 이거 나오잖아요. 2인 전투. 이게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내가 뭣도 모르고 나중에 내가 이제 공주대 다닐 때 이제 알바를 뛰어요. 알바를 이제 중학생들 영어를 좀 가르치느라고 알바를 뛰는데 영어를 제일 잘했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2인이야. 2인이 거의 한 6개월 이상 다니면서 중학생 애들 영어를 가르치면서 알바를 뛰었죠. 지금 보니까 2인이더라고. 나 안 해. 그냥 지난번에도 그냥 청년함도 그냥 그 누구요? 뭐? 연규대사. 아니야. 아휴. 아이고, 힘들다. 아무래도 영가들이 내가 착하니까 나를 영가 천도를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아이고, 씨. 영어천도를 물론 영가들을 위해서도 했지만 나는 경호선사를 위해서 한 거야. 경호선사 괴롭히지 말라고. 어떻게 경호선사도 한몫 져야 될 거 아니야. 책임을. 전봉준 부추겨가지고 오냐 우금치. 아씨, 근데 우금치 경호선사가 말했잖아요. 소가 절대로 못 넘는다고 가지 말라는 걸 왜 가고 전봉준에게 말을 안 들어먹어. 전봉준. 특히 2인 전투가 10월 23일과 11월 8일 두 차에 걸쳐 있었고 11월 8일 날 왕창 깨지지 뭐. 10월 23일 2인 전투는 남점농민군이 주도를 했고 11월 8일에 2인 전투는 북정농민군이 주도를 했으니 최시영이 북접의 동학교도들에게 총진군 명령을 내리자 이때를 기다리던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도처에서 속속 모여들었더라. 최시영의 명령과 함께 손병희, 손천민, 이정원 등의 지휘 아래 북접 동학농민군은 관할을 습격하고 무기를 빼앗는 등 경기도 일원을 위협하였으니 이 동학농민은 꼭 성공했어야 돼요. 하늘은 무심하시지. 하늘은 뭐 하셨어. 부처님도 뭐 하셨고. 꼭 이겼어야 되는데 이게.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한 달여 동안 북접 산하의 동학농민군은 졸리기 시작한대. 어떡하 힘들어 오늘은. 북접 힘들어. 북접 산하의 동학농민군은 경기도 지방 대부분을 석권하고 충청도 보은에서 집결하였다. 여기서 보은 수비대를 격파하고 부대를 둘러 나누어 일부대는 영동 옥천으로 논산으로부터 직경해서 전봉준의 농민군과 만났어요. 논산에서. 다른 일부대는 회덕. 이 회덕도 그래. 회덕이 그 산내면 경호선사각순 그거 있잖아요. 묘각산. 응? 그게 산내면이라니까. 산내면 옆에 회덕이고요. 대전에서 가깝죠. 이르러 상군과 싸워 이들을 물리치고 논산에 도착하여 전봉준의 부대와 합세를 했어요. 논산에 담아냈죠. 그리고 또 내가 또 논산의 은진미륵에 있는 그 학교에서 근무를 한다니까요. 동주부대 첫발령을 하필이면 왜 논산으로 봐도 난 논산이라는 걸 가본 적이 없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뜬금맞은 곳으로 발령을 받더라고. 운진미력 있는 대로. 에휴. 논산의 동학농민군의 대본영이 설치되고 이곳에서 전봉준과 손병희가 만났더라. 아이고 살다가 이제 논산의 대본영에서는 호남의 전봉준과 호서의 손병희가 서로 만나 형제의 의와 생사의 명세를 같이 하니 이때 전봉준은 형이 되고 손병희는 아우가 되었더라. 이때 전봉준은 손병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한갓 일의 중하고 급한 것을 생각하고 급거이 일을 일으켜 수없는 민재와 행명을 없애고 형세에 이르렀으니 아이고 전봉준도 가슴이 더럽게 아팠겠지요. 옆에서 많은 농민군들이 죽어나가는데 이걸 일으키자니 그 앞장서서 아이고 나는 이 전봉준이 그 우금치 전투에서 백의를 입고 백마를 타고 거기로 진군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그 농민들한테 용기를 북돋워 주려고 세상에 표적이 되는데 백마 탄 백의는 그냥 한순간의 표적이잖아요. 그런 말을 이렇게 그 전에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에휴, 최선을 다한 전봉준, 최선을 다한 우리 경호선사, 최선을 다한 수많은 농민들, 그걸 가슴이 아파가지고 경호선 전봉준이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수많은 민재와 생명을 없애고 이런 형세의 지극에 이르렀으니 내 한 몸만은 이제라도 선호책을 강구하여 최후의 한 마음으로 공주를 집중하면 10분의 희망이 있으니까 공주 우금치에다가 이렇게 목숨을 건 이유는 거기만 넘으면 바로 그 지름길이라 그 한양으로 진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름길 아니고 돌아갔으면 어땠을까? 돌아갔으면 어땠을까? 다들 많은 후회가 들지만 그렇게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 그냥 최선을 다한 걸로 끝내. 후회하지 말고. 방법이 없어. 저도 그래요. 내가 지금 경호선사 선양을 제대로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하지 말 걸 그랬나. 그런 후회도 들죠. 내가 동대를 괜히 갔나. 아이 동대를 괜히 가가지고 학원 하던 거 다 말아먹고 학원도 제가 9개 했었거든요. 학원 다 말아먹고 이거 마지막 하나 남겨놓고 동대 가가지고 여기 지금 15년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게 잘한 것인가. 후회가 들고 볼 때는 회한도 들고 뒤를 돌아보지만 그러면 뭐려. 히어 앤 나우 그냥 가자고. 지금은 물러설 길도 없고 돌아설 길도 없고 개털돼가지고 그냥 이걸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뿐이고 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게 물론 다행히 호법신장과 부처님이 보호한다면 어떻게 좀 더 지탱할 수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끝까지 경호선사는 이 비영신이지만 내 이름이 비영신이랬죠. 비영신이라. 돌아보건대 호남이는 여러 번 싸운 나머지 피곤하기가 처러하니 원컨대 기호의 도주. 기호가 뭐예요? 기호지방이라고 하잖아요. 호남, 호서죠. 호서지방을 우리가 경기도와 호서를 합쳐서 호서지방은 또 어디요? 호서는 충청남북도, 그죠? 충청남북도를 호서라고 하고, 호남지방은 뭐예요? 전라남북도, 영남지방은 경상남북도, 그죠? 그리고 영서는 저기 대관령 그쪽, 어디요? 강원도. 그리고 경기도하고 그 호서를 합쳐서 기호지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기호지방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손병희야. 그러니까 손병희하고 전봉준은 그 의형제를 맺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손병희한테 기호의 도중이 여긴 도당이라고 하니까 왜냐면 동학도의 사람들을 다 도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중이라는 것은 동학도의 민중이 동심협력하여 대사를 형성하기 바란다. 손병희는 남적군의 대표이고 명실상부 동학군에 지도된 전봉준과 손을 잡아요. 고맙죠 손병희가. 나는 손병희 선생이 그냥 뭐 그 동학도 그것 때문에 그 천도교죠. 어저께도 갔다 왔는데 수은회관
천도교의 3대 교주인 그거에 중심을 둔 거는 아니었고, 근데 뜻밖의 동학과 이렇게 해서 전봉주가 손을 잡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되게 고맙더라고요. 양측의 협력으로 관군과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사명감, 절체절명이야. 끝나는 순간 저 사람께 모은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의형제라였던 것이다. 그야말로 이들은 세상의 의를 이루자는 의형제였다라. 진짜 의형제죠. 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형제. 뭐냐. 안 돌려줬네. 자, 일단은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